A라는 분은 전액 할부로 구매를 합니다. B라는 분은 신차 장기 렌트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.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두 분의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볼게요. 같은 소득의 같은 5천만 원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로 잡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용대출과 주담대 대출의 한도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 분들이거나 언제든 신용대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. 신용대출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고요. 주담대 대출은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신차 장기든 할부든 이용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기간 내에 신용대출을 받으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집을 살 계획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장기 렌트 상담을 하다 보면 할부와 비교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영업자분들이 상담할 때 신차 장기 렌터카의 장점은 할부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유리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신차 장기 렌트는 재산으로도 부채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을 할 겁니다. 근데 정작 우리 영업자분들이 설명을 할 때도 이 대출로 잡히지 않는다,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대출의 관점에서 신차 할부로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분이 이후에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소득이 4천만 원인 두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. A라는 분은 전액 할부로 구매를 합니다. B라는 분은 신차 장기 렌트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동일한 소득의 5천만 원이라는 동일한 차량을 구매를 했을 때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두 분의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신용대출 한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 대출 한도가 다른데요. DSR 규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지금은 우리가 대출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SR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. 대략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. 이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전액 할부로 진행하신 분이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한도가 117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. 이자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비은행권 대출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했을 때 3700 정도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신차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분은 연소득도 A라는 분과 동일하고요.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동일한데요. 대출의 한도는 차이가 납니다. 자, 은행권 대출은 약 7,200만 원 수준 대출이 가능하고요. 비은행권까지 대출을 받으면 약 8,700만 원대까지도 대출이. 자, 근데 신용대출은 정말 작은 차이고요. 우리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.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. 자, 주택담보대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전액 할부를 이용한 A라는 분부터 한도를 한번 볼게요. 자, 연 4.5%의 3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8,60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나옵니다. 서울은 꿈도 못 꾸겠지만 지방이나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도 2, 3억은 넘잖아요. 그래서 1,6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겠죠.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비금융권 대출까지 받으셔야 될 텐데요. 비금융권 대출까지 더 받는다 하더라도 1억 5천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. 그렇다면 신차 장기 렌터카로 이용한 B라는 분의 주담대 대출 한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. 동일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2억 8,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래도 좀 부족하다면 비은행권 주담대 대출까지 받으실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신차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신 분은 3억 5천만 원 수준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소득의 분이고요. 같은 5천만 원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로 잡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담대 대출의 한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. 여기서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이 한도는 점점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용대출과 주담대 대출의 한도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 분들이거나 언제든 신용대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. 신용대출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고요. 주담대 대출은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신차 장기든 할부든 이용하는 기간이 몇 개월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. 3년에서 5년 정도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기간 내에 신용대출을 받으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집을
살 계획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5천만 원, 2억이라는 이 대출 한도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고객분들께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그냥 재산으로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. 감흥 없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해드린다면 뭐 렌트가 할부보다 저렴해요, 비싸요를 떠나서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, 이 부분 때문에라도 신차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. 오늘 간단한 예시긴 하지만요, 이런 부분들 토대로 앞으로 상담하실 때도 할부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앞으로 상담을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또 내용은 신차 장기 렌트 영업 교재로 기본 교육편 13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봐 드렸고요.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몇 페이지였더라? 지금 당장 생각 안 나서 제가 댓글로 몇 페이지인지 설명드릴게요.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상담하시는데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